피고인 박철수. 이 남자는 오늘 빵 한 개 때문에 피고인이 됩니다. 법정. 판사석의 강민우는 피고인석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20년도 더 된 기억. 같은 학교. 전교 1등. 기억 속 그는 가난한 나를 내려다보던 애들 중 하나였죠.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버스를 몬 기사. 훔친 건 800원짜리 빵. 근데 그날 밤 회사 금고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던 그 순간. 이 모든 건 새벽 4시 차고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년 전 한 지방 도시. 박철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시간. 옆방에서 80대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약을 드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닫으며 딸 방을 한 번 더 봤어요. 19살 강지은. 백혈병으로 대학을 포기한 딸.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잔액 12만 원. 다음 주 약값과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괜찮아. 이번 달만 넘기면. 첫 차 운행. 어둠 속 거리를 달렸습니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올라탔고 박철수는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타세요. 단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 모범 기사. 승객들도 그를 좋아했죠. 아침 7시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휴게실 테이블에 빵과 우유가 놓여 있었어요. 철수 형, 빵 먹어요. 고마워. 차고지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새벽 근무자들끼리 간식을 나눠 먹는 것. 회사도 묵인했죠. 박철수는 800원짜리 크림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침을 걸은 그에게 소중한 한 끼. 한입 베어 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병원 문자. 골수 기증 적합자 발견. 상담 예약 가능.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를 살릴 마지막 희망.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동료들 앞에서 울 수 없었으니까. 그날 밤 박철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골수 기증자를 만나기 위해. 하지만 차고지에 들러 짐을 챙겨야 했어요. 새벽 4시.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금고실 문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 안에서 뭔가 꺼내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뒤쪽 문으로 사라졌어요. 박철수는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열린 금고, 흩어진 서류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병원에 가지 않으면 기증자를 놓칠 수도 있었어요. 병원을 택했습니다. 딸이 먼저였으니까. 하지만 그 선택이 박철수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고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관리부서 윤재혁 상무의 목소리. 모든 직원이 긴급 소집됐죠. 어젯밤 새벽 4시경 CCTV에 박철수 씨가 찍혔습니다. 윤재혁의 시선이 박철수에게 멈췄어요. 설명해 보시죠. 짐을 챙기러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어디 갔습니까? 개인 사정이. 무슨 사정인데 말을 못하죠? 박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 골수 기증자. 딸이 알면 안 됐어요. 최근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죠? 돈이 급했던 거 아닙니까?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단 출근 정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철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병원 복도. 지은이가 링거를 맞으며 걸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박철수는 황급히 웃었습니다. 지은아, 왜 나왔어? 병실에 있어야지. 아빠, 혹시 나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 생긴 거야? 무슨 소리야? 요즘 전화 통화 몰래 하잖아. 밤에 어디 나가고. 나 다 알아. 지은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아빠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지은아. 박철수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자신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 연락. 금고 절도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하지만 회사 냉장고에서 빵을 가져간 CCTV 영상이 제출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800원짜리 빵. 박철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자신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건가. 석 달 후 재판날. 국선 변호사 이수진입니다. 처음 맞는 형사 재판이에요. 젊은 여자 변호사, 30 초반.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법정안. 차가운 공기.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강민우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장석에 앉으며 사건 기록을 펼쳤어요. 피고인은 앞으로, 박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박철수, 고개를 드세요. 박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봤는데? 고등학교, 성적표 복도, 맨 위 이름, 박철수, 전교 1등.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맞아. 저 사람이야. 하지만 왜 여기 있지? 계속하겠습니다. 강민우는 애써 평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박철수를 쳐다보게 됐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냉장고에서 800원 상당의 빵을 가져갔습니다.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800원. 강민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변호인 의견.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모범 기사입니다. 회사에 묵인된 관행이었습니다. 증거는?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동료들 증언을 받으려 했지만 모두 거부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공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과거로 향했어요. 박철수, 전교 1등. 학교에서 제일 똑똑했던 애. 근데 왜 버스 기사가 됐지? 그리고 또 다른 기억. 가난했던 자신. 장학금으로 겨우 다니던 학교. 전교 1등들은 늘 자신을 내려다봤죠. 저 녀석도 그랬을 거야. 나를 비웃었겠지. 강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곡된 기억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강민우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시선은 계속 박철수에게 머물렀죠. 박철수는 고개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강민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교 1등이었던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인생 역전이네. 이제 내가 널 판결하는구나.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의감인지 왜곡된 복수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2주 후 두 번째 공판. 증인 윤재혁이 나왔습니다. 최근 피고인이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 돈을 노린다는 말도 했고요. 거짓말입니다.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피고인 조용히. 강민우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수진이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기각합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재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통장을 보시면 이상한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소액씩 입금된 기록. 이게 뭡니까? 딸 병원비 모금입니다. 증거는? 박철수는 가방을 뒤졌지만 서류가 없었어요. 다음 공판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진이 변호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강민우는 통장 사본을 봤어요. 딸이 아프구나. 돈이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그리고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교 1등이었던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내가 널 판결하는구나. 공판이 끝나고 강민우는 판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웠어요. 20년 만이었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지만 박철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아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800원짜리 빵 사건이야. 근데 피고인이 내 고등학교 동창 같아. 전교 1등이었던 애. 기억나? 희미하게. 근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나. 혜진은 남편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당신 혹시 그 친구한테 안 좋은 감정 있어? 모르겠어.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자신을 비웃던 애들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지금 박철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 이수진이 흥분한 표정으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강민우는 서류를 받았어요. 펼치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 과목 1등, 전국 모의고사 1등, 서울대 수석 합격.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왜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강민우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제가 대학 갈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내야 했어요. 어머니도 쓰러지셔서. 그래서 버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서울대 수석이 버스 기사가 된 이유. 가족을 위해 미래를 포기한 사람. 그때 이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25년 전 장학재단 기록입니다. 장학재단? 강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익명으로요.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기부자 박철수, 수혜자 강민우, 금액 400만 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민우는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강민우는 박철수를 봤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강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답하십시오. 이 장학금을 당신이 기부한 겁니까? 한참 후에 박철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입니까? 왜 자신의 등록금을 포기하고 남에게 준 겁니까? 박철수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죠. 강민우는 재판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25년 전 가난했던 자신, 학비 걱정, 그리고 갑자기 생긴 장학금, 익명의 후원자. 그게 박철수였구나. 내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건 저 사람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를 오해했어. 나를 비웃던 1등이라고.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판사 경력의 처음이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강민우는 급하게 법정을 나갔습니다. 판사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은인을 범죄자로 몰았어. 강민우는 판사실에 한참 있었습니다. 25년 전 기억들, 대학 등록금 걱정, 어머니 한숨, 그리고 장학재단 전화. 강민우 학생, 익명의 후원자께서 장학금을 지원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대학 갔고 사법고시 준비했고 판사가 됐습니다. 그게 박철수였구나. 눈물을 닦고 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은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얼굴. 재개하겠습니다. 이수진이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금고 절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금고 절도는 불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연관 있습니다. 이수진은 CCTV 자료를 제출했어요. 다른 각도 영상. 금고실에서 나오는 사람이 찍혀 있습니다. 화면에 젊은 남자.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체격이 보였어요. 윤재혁 상무의 조카 윤민석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재혁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있습니다. 회사 비리 내역입니다. 회계장부 제출. 박철수가 몰래 복사해둔 자료. 윤재혁 상무는 3년간 1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알게 됐고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윤재혁이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우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명백한 횡령 증거. 검사, 수사하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그때 이수진이 마지막 증인을 불렀습니다. 강민우 판사님의 조카 강준혁입니다. 강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청년이 들어왔어요. 형 아들. 그날 밤 피고인을 만났습니까? 네. 병원에서요. 무슨 일로? 저는 골수 기증적합자입니다. 피고인 딸 강지은 CEO.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민우는 숨이 멎었어요. 피고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새벽 4시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알리바이를 말하지 않았던 이유. 모두 딸 때문. 그리고 그 딸을 살릴 사람이 강민우의 조카.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구나. 피고인,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참 후에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조카분께 부탁하는 것처럼 보일까봐요. 제가 피고인이니까요. 강민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 박철수 사건 기록, 25년 전 장학금 기록,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냈어요. 박철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전교 1등, 서울대 수석, 지금은 800원 빵 때문에 법정에 선 피고인. 여보, 아내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내 은인이었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법대로라면 유죄가 맞아. 강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내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저 사람 덕분인데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다음 날 강민우는 법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판례를 찾기 시작했어요. 생계형 범죄 선례, 집행유예 사례, 정상 참작 기준, 며칠을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최종 공판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언론에 보도돼서 기자들도 왔죠. 강민우는 재판장석에 앉았습니다. 검사 최종 의견, 명백한 횡령입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많습니다. 변호인 의견, 이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 25년간 성실히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강민우는 판결문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
피고인 박철수 앞으로. 박철수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민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법적으로 횡령에 해당합니다. 박철수 어깨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우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피고인은 25년간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민우는 박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법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법 안에도 온기는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박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이 박철수를 부축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우는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노크 소리. 판사님. 박철수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판사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우야. 기억나? 아까 앨범 찾아봤어. 우리 같은 반이었네. 왜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너 형편 어려운 거 알았어. 근데 공부 잘하더라고. 아까워서. 그래서 내 대학 등록금 포기한 거야? 난 동생들도 있었고. 근데 넌 혼자잖아. 강민우는 박철수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널 오해했어. 나를 비웃던 애들 중 하나라고. 괜찮아. 아니야. 내가 은인을 범죄자로 만들 뻔했어.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만남. 며칠 후 윤재혁과 조카는 구속됐습니다. 회사는 박철수에게 사과하고 복직시켰어요. 한 달 후 강지은이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증자는 강민우 조카. 수술은 성공적. 병원 복도에서 두 가족이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병실 안에서 지은이가 웃고 있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몇 달 후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강민우 집 거실. 따뜻한 음식 냄새. 많이 드세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25년 만에 이어진 인연. 철수야. 응? 고마워. 그때도 지금도. 나도 고마워. 내가 좋은 판사가 돼줘서.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깨달았습니다. 법은 차가운 게 아니라는 것을. 법 안에도 사람이 있고 온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 약속해. 두 사람의 손이 꽉 잡혔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인연.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을 우정.